이번 강좌는 실전 OS 이론 및 유닉스 핵심 파트 2 강좌가 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설명드렸었던 VI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명령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닉스에서 일단 터미널을 열어서 일단 그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파트 1에서는 VI를 사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명령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VI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테스트 일단 보시면 여기 지금 유닉스로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예, 유닉스에 보면 자 여기 이제 파일이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요. 새롭게 VI를 이용해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test1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test1이라고 하는 파일이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 파트 1에서 배웠던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i라고 하는 명령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hello로 하고요. hello 유닉스 예를 들면 유닉스 헬로 솔라리스로 할까요? 솔라리스라고 하고 자 단어를 좀 몇 가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 테스트 그리고 음, 유닉스 테스트로 할까요? 예, 유닉스 테스트.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자, 마지막 핵 모드로 넘어가야 되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핵 모드로 넘어가려면 자, 여기서는 일단 명령 모드로 빠져나갔다가 그쵸? 이렇게 W Q를 하면 예,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고 빠져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 1을 좀 확인해서 보면 예, 저희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1 파일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먼저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VI로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2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입력 모드를 이용해서 자, 쉘 프로그래밍 테스트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리눅스 서버로 놓고 간단하게 내용을 영문으로 아무거나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리눅스 또는 우분투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적당하게 sunOS라고 합시다. sunOS 테스트.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그럼 명령 모드로 다시 빠져나가고요. ESC 키 눌러서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예,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1과 테스트 2라고 하는 파일을 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 2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입력했던 문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명령 중에 VI를 사용하다가 VI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문서 편집을 하다가 그 해당 파일에 대한 내용을 편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그 해당 파일의 내용을 편집을 하다가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도 만약에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VI를 다시 종료를 했다가 또 다시 새로운 파일을 또 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유닉스에서는 화면 편집을 즉 파일에 대한 편집을 하다가 현재 진행 중인 파일 이외에 어떤 다른 파일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른 파일들을 바로 VI를 종료를 하지 않고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파일을 편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다른 B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또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실제로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VI에서 어떤 파일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쉘의 명령을 내리려면 이와 같이 쉘 프롬프트 상에서 명령을 또 내려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쉘 프롬프트 상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VI를 편집하다가 이런 쉘 명령을 내리고 싶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VI를 종료를 하지 않고 바로 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과 즉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거죠. 파일 편집하다가 그래서 여러 파일을 편집하는 명령이라든지 또는 다른 파일을 또 편집하기 위한 방법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명령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명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직접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메모장을 열어서 일단 이 파일을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I 파일 관련 명령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R 명령. 영문 R 여기 이제 이렇게 되죠. 이 R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R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일명을 적어주면 이거는 지정한 파일을 즉 해당 파일을 읽어서 현재 커서의 위치로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상당히 유용한 명령입니다. 자, 이거는 지정한 파일을 읽어서 현재 커서의 위치에다가 삽입을 하는 명령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콜론 2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도 자 파일을 읽어드리는 어떤 현재 그 파일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해당 파일 즉 지정한 파일로 전환을 하는 명령입니다. 지정한 파일로 전환한다.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을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 파일을 어, 작업하다가 그 기존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콜론 2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파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n은 이제 파일명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VI를 시작을 할 때 여러 개의 파일명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다음 파일로 작업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어, VI 시작을 할 때 여러 파일명을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파일로 작업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VI 시작할 때 여러 개 파일을 지정을 해서 그 파일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제 두 번째 파일을 만약에 명령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어,
두 번째 파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i 시작할 때 애초에 어, 뭐 이러면 A라고 하는 파일과 B라고 하는 파일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지정해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파일을 열 때 vi 해주고 예를 들면 A 파일을 이렇게 이런 A라는 파일이 있으면 A라는 파일을 이렇게 열죠. 그런데 A 파일도 열고 B라는 파일도 열고 싶어요. 그러면 A 파일과 B 파일을 이렇게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A 파일과 B 파일을 모두 다 여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A 파일만 먼저 엽니다. 그 다음에 A에 대한 그 파일 편집을, 즉 문서 내용에 대한 편집을 모두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B 파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키가 바로 콜론 n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파일을 수정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요 A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장을 해야지만 그 수정 내용이 예, 파일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B 파일, 이 B라고 하는 파일이 예, VI 화면 편집기에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B라고 하는 파일로 어,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파일을 또 작업을 다 했어요. 이거 이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A 파일로 이동을 해서 A 파일 작업을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n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면은 A로 돌아갈까요? 이럴 경우에는 A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는 다시 A로 돌아가고 싶다면 n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는 것이라 뭘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이 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해당 지정한 파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A 파일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명령은 그 다음 파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경우에 다음 파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a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 경우에 이제 a라고 하는 파일 명까지 동시에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작업했던 일단 제가 요그 문서 파일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교환으로 해가지고 따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터미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두 개 파일을 만들었어요. 테스트 1과 테스트 2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먼저 테스트 1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vi 테스트 1 작업을 해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예를 들면 뭐 이제 테스트 끝에다가 아니면 또는 뭐 제일 앞에다가 뭐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테스트 2라고 하는 파일을 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R 해줍니다. R을 해주고 어, 편집을 하고 싶은데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test2라고 하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면 지금 커서의 위치가 V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V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일 test2라고 하는 파일 내용이 V 커서 다음에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 파일의 내용에 편집 중인 그 파일 내용에다가 어떤 다른 파일의 내용을 만약에 삽입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아, 콜론 R
마지막 행모드에서 R 다음에 삽입하고자 하는 파일 명을 지정을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예, 삽입이 됩니다. 명령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돼요. 자, U를 하시면 취소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T에 T에서 자, T에서 R 테스트2 엔터 쳐주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커서 T에서 하더라도 커서 그 다음에 삽입이 됩니다. 커서 그 다음 라인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어, 해당 내용을 해당 그 지정한 파일의 내용을 만약에 삽입하고 싶을 때는 R 명령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U를 이용해서 취소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편집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 명령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test2로 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온 거죠. 현재 막 이제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dit 파일 2 하고 이거 작업을 해서 이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을 하려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ES 키를 눌렀는데요. 자 ES 키 눌러주고 자 이번에 이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W라고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저장을 하는 거죠. 예. W만 누르면 일단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Q를 하게 되면 저장하고 VI를 종료를 하는 거죠. 일단 편집 중인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다시 2를 입력하고 이번에 테스트 1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이와 같이 바로 테스트 1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 테스트 2 확인하면 두 번째 테스트 파일 테스트 2 파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이동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input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테스트 1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고친 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시하려면 자, 요 그대로 요 강제 요 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무시를 하고 저장을 하지 않고 다른 편집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더 하란 얘기예요. 느낌표를.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무조건 그냥 강제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어, 느낌표를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1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고 이동하려면 이건 무조건 요 의미는 느낌표에 대한 의미는 무조건 그냥 강제하고 강제로 그냥 하겠다. 저장하던 말던 이렇게 되면 바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테스트2 인풋 데이터가 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나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요거를 끝내고 지금 보시면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있어요. 예, 테스트 1과 테스트 2를 한꺼번에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 1, 그 다음에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지금 첫 번째 테스트 1 파일에 있는 내용이에요. 테스트 1 파일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그 다음 불렀던 테스트 2 파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저장을 뭐 간단하게 뭐 input 데이터로 해주고 이거를 저장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저장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 n으로 만약 n이죠. n 두 개 데이터 한꺼번에 두 개 파일 한꺼번에 불렀기 때문에 n을 눌러주면 또 역시 이제 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저장하지 않고 하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not을 입력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n 하고 저장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not을 입력하고 그다음 n을 눌렀어요. n을 눌러주 실행했더니 요 바로 test2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N 눌러주면 이 경우에는 마지막 파일 뒤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 파일을 불렀을 때 원래 앞에 불러왔던 그 파일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건 마지막 파일로 이동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이 바로 n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다시 테스트 1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쉘에 있는 그 디렉토리 파일 목록을 만약에 보고 싶다.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쉘 명령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그 윈도우 즉 GUI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런 그 커맨드 라인 즉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터미널 창을 이용해서 대부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쉘 명령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떤 일 처리를 하려면 이런 윈도우 명령 대신에 이런 쉘 명령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VI의 어떤 편집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떤 파일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한다든지 이런 쉘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현재 요 편집 중에 있는 이 VI에 대한 이 화면을 종료하지 않고 바로 쉘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어, 뭐가 있냐면 일단 먼저 설명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VI에서 쉘 명령 사용하기. 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느낌표입니다. 느낌표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낌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VI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VI 작업을 잠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쉘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VI로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VI로 되돌아 오기 위해서는 엔터 키를 입력한다. 자, 그 다음에 sh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는 vi를 잠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vi를 잠시 빠져나가서 쉘 명령을 실행한다. 자,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 다시 vi로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vi로 되돌아오려면 이 경우에는 쉘로 나가면은 exit 명령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 그렇죠? 느낌표라고 하는 요 작업 도중에 쉘 명령을 실행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쉘이라고 하는 sh,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로 하나의 명령을 사용을 할 때, 한 번 그 쉘 명령을 이용을 할 때 실행하고 돌아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아예 그냥 빠져나가서 여러 가지 쉘 명령을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VI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쉘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예, 들어와서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nput 데이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중에 이제 쉘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자, 느낌표를 주고 자, 엔터. 계속하려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느낌표를 내리고 쉘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어, 지금 바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엔터 치면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요. 다시 한번 느낌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쉘 명령을 내릴게요. ls 명령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건 쉘 명령이죠. 그럼 엔터를 쳐주면 이와 같이 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을 보여주죠. 그리고 엔터 치면 다시 되돌아와요. 그렇죠? 중간에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예,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pwd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한 그 처리 내용을 보여주고 여기 이제 처리한 내용이죠. 쉘 명령에 대한 처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엔터 명령을 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앞서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이거 빠뜨렸더니 잘못 입력을 했더니 이게 예, 다시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처리가 좀 이상하게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내리고 pwd 빠졌죠? 다시 엔터. 예, 원래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날짜를 알고 싶다면 데이트 또 치면 현재의 날짜 예, 바로 보고 확인을 하고 되돌아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개 명령을 내릴 때는 shell sh, 자, sh 명령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빠져나오죠. 그래서 ls 명령도 내리고 pwd, 뭐 date, 기타 등등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cd 뭐 땡땡 해주고 그럼 다시 돌아오려면 exit 하시면 바로 되돌아옵니다. 여러 개 명령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되돌아올 수가 있죠.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에 VI를 사용 중에 쉘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내릴 때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들을 어, 불러오고 또는 그 뭐 삽입하고 내용을 삽입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알아두셔야 될 명령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VI의 어떤 기타 명령, 물론 명령들이 좀 꽤 많습니다. 좀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에 이제 VI를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스템상에 어떤 메시지가 그 출력이 되면 그런 경우에 에, 그, 그 어떤 그 다른 어떤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컨트롤 L이라든지 이런 명령키를 입력을 해서 해당 메시지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고 원래 작업 중이던 그런 내용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먼저 그러면 자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 이제 캐럿 해주고 소문자 L입니다. 요건 소문자 L이에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소문자 L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자 L을 이용하게 되면 화면을 다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다시 출력한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컨트롤 L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려요. 이거는 캐럿 L, 이거는 컨트롤 L이죠. 이게 좀 이렇게 적으니까 헷갈리네요. 컨트롤 플러스 어, L. 이 L은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L.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VI 지금 작업 도중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 또는 뭐 어떤 다른 사용자의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서 그 메시지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죠. 터미널에 이런 터미널 화면에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그 내용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기존에 작업 중이던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작업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L, 소문자 L. 이 경우에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면 캐럿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제가 캐럿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컨트롤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캐럿 이런 식으로. 어쨌든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어떤 그러니까 행과 아래에 있는 행을 만약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이 이렇게 두 개 행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 행이 하나가 있고 밑에 이 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행을 이제 합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이 있는데, 즉 행을 연결해주는 명령이죠. 그렇죠? 행을 연결해주는 명령 중에 Shift J 키, 그러니까 대문자 J를 눌러주면 돼요. 대문자 J. 이게 행과 행을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행과 행을 연결한다. 그런데 현재 위치한 커서에서 어,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행, 그것을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거 잠깐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있어요. 커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J키를 눌러주면 지금 이게 명령 모드죠. 예, J키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행이 합쳐져요. 그렇죠? 이거 이제 가끔씩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행과 행을 합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행과 행을 합칠 때, 자, 다시, 그렇죠? dd, 자, J키, J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자주 이용하는 거니까, J, 행과 행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명령을 반복을 할 때, 앞에서 내렸던 명령을 반복을 할 때, 점을 이용합니다. 점. 마침표죠? 요거는 이제 명령 키를 반복하는 거죠. 명령을 반복하는 반복. 점. 자,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수행했던 명령을 계속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일단 여기서 대문자 J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넣기 위해서 J 대신에 점을 눌렀어요. 점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앞에 사용했던 명령 키가 그대로 먹습니다. 점 이런 식으로요. 자, 제가 지금 점을 눌렀으니까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명령 키를 입력 어,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명령키를 명령키 대신에 그러니까 명령키 대신에 앞에서 사용했던 명령을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용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할 때 그때 에, 이 점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커서 같은 이동키를 눌렀을 때는 그 경우에는 어, 명령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자, 커서를 이동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요거는 좀 내용을 지우도록 할게요. 예.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자,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그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거 명령 이 VI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이런 명령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자주 사용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tilde라고 하는 명령이죠. tilde라는 명령인데 자, 요것도 tilde가 뭐죠? tilde는 요거 물결 모양, 요걸 이제 tilde라고 그러죠. 물결 모양을 이용하게 되면 그 커서가 위치해 있는 그 글자를 갖다가 대문자로 바꿔주죠. 또는 대문자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인 경우에는 소문자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tilde라고 하는 키입니다. tilde 키. 이거 한번 잠깐 요거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또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어, 변경한다. 자,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D에 위치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tilde는 이제 여러분들 그 물결 모양 숫자 번호키 1 옆에 보면 물결 모양이 있죠? ES 키 밑에 보면 그냥 Shift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소문자로 바뀌게 되죠. 요건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tilde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 잘 써먹는 기능이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환경 설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예를 들면 set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nu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그 번호 라인을 행번호를 갖다 표시를 해주는 명령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 환경 설정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set을 이용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뭐 행번호를 감추겠다면 set no가 들어가고 nu 하게 되면 행번호를 감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환경 설정에 대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set을 이용을 합니다. set을 이용하는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모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set show mode라고 그래가지고 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모드를 갖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입력 모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끼워 넣기로 되어 있죠. 지금 끼워 넣기라고 하는 거는 입력 모드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다시 ES 키를 눌러주면 이거는 이제 명령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는 명령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보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현재 모드를 표시해 주는데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옵션 그 인서트 모드인 경우에 주로 이런 명령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입력 모드면 입력 모드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명령 모드인 경우에는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입력 모드냐 명령 모드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행 모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쇼 모드를 감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set
no show 모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여기서 지금 입력 모드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유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set show 모드 하고 제가 여기서 입력 모드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한글로 나와요. 끼워 넣기라고 하는 삽입 모드라는 의미죠. 그래서 삽입 모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 특수 문자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입력 모드에서 탭 키를 눌렀어요. 탭 키를 눌러주면 예를 들면 자 I에서 지금 끼워넣기 모드죠. 끼워넣기 모드니까 자 다시 지워주고요. 다시 끼워넣기 모드입니다. 지금 밑에 삽입 모드죠. 근데 탭 키를 눌렀어요. 탭 키를 눌렀으면 이 화면에 이 탭 키가 들어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탭키라든지 이 끝부분에 대한 표시를 할 때 사용하는 환경 설정 별수의 set l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set lis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현재 특수 문자를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탭키라든지 이런 것 등을 보여줍니다. 제일 끝에 라인에 들어가는 끝 라인의 위치를 나타낼 때 그 달러 표시를 하죠. 엔터를 쳐주면 이와 같이 이게 지금 탭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요 기호를 어,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에 EO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끝에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호입니다. 기호.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컨트롤 대문자 I. 요거를 이제 보통 탭키로 표시가 돼요. 이게 탭키입니다. 탭키. 탭.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만약에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기 싫다. 나 이거 보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 리스트 해주시면 되죠. 환경 설정을 예를 들면 set no list 해주게 되면 다시 사용했던 그 그 특수 키 같은 것들, 특수 문자들을 화면에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et list 또는 set no list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어,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아시면 V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무리 없이 문서 편집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